탈권위주의 운동.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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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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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세계대전에 이어서 냉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현재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탈권위주의 운동을 등장시키죠. 탈권위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 앞세대가 만든 권위주의적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자면서 이 운동을 벌였죠. 탈권위주의 운동은 1950년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인종차별 저항운동, 1960년대에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개한 반전 반핵운동, 국가의 권위적,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학생운동, 68운동, 여성차별에 저항하는 여성운동,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종차별 저항운동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민권운동의 중심 인물에는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고 흑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입니다. 먼저 로자 파크스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 살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1955년 12월 1일 버스에 탑승합니다. 당시 백인, 흑인 버스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승객이 많아지자 좌석이 부족해졌고 버스 운전기사는 흑인들에게 자리에 일어나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했죠. 그러자 로자 파크스는 운전기사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로자 파크스는 인종분리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러자 흑인들은 로자 파크스 상황에 저항하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은 381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때 주장한 바로는 자유를 위해 내일 하루는 버스를 타지 마세요 라면서 이 거부 운동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결국 1956년 12월 몽고메리시는 버스 내 인종분리를 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폐지한 것이지 사회적 인식은 여전했죠. 현재도 미국 내에 인종차별은 아직까지 있죠. 이러한 사건에 이어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등장합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했었죠. 1963년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워싱턴 행진의 주요 인물이었고 이때 이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흑인, 백인 중산층 포함해서 2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 끝에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으로 시작하는 이 연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오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차별 금지에 관련해서 민권법, 투표권법이 발표되면서 흑인 민권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1965년 짐크로법이 폐지되면서 이 흐름이 더 이어져 나가죠. 여기서 짐크로법이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주에서 시행된 법이며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것이 폐지되면서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에 인종차별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가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다음으로 반핵운동입니다. 독일에서 반핵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독일 아데나워가
핵무장 필요 선언을 하자 독일의 정치계와 노동조합에서 반핵운동을 전개했죠.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대결을 펼치자 이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각 나라,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반핵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에는 반전운동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으로 이후 반전운동에 대한 인식과 큰 활동이 일어나죠. 미시간 대학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권투 선수로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하죠. 1967년에는 워싱턴 반전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 반전운동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독일에서는 서베를린 대학생들이 베를린 자유대학을 점령 후 반전운동을 일으켰고 서독에서는 전국적으로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투세, 사르트르, 러셀 등이 반전운동을 일으켰고 이탈리아는 트렌토 대학에서 반전운동이, 대학생들은 동맹휴학 및 대학을 점령하면서 반전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운동 68운동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자 인구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그 많아진 인구수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대학 수를 늘리게 되죠. 과거와 다르게 대학,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생들은 이미 세계대전과 냉전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 반성하고 인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대학 교육의 권위적, 일방적인 가치관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68운동입니다. 왜 68이라고 불리냐면 1968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68운동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학생운동은 세계로 확산되기까지 하죠. 그 시작을 보면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권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동조하여 소르본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도 이 학생운동을 그리고 대규모 거리 행진을 전개합니다. 이때 외쳤던 것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를 프랑스 5월 혁명 또는 5월 파리 학생운동이라고도 하고 68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5월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대통령 드골이 군대를 동원하여 학생운동을 진압합니다. 진압만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드골은 개혁과 새로운 선거를 약속하죠. 그렇게 새로운 선거가 시행되었지만 드골을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하고 맙니다. 이렇게 됐다는 건 개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학생과 노동자들이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에 프랑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지방제도와 상원을 개혁하겠다라는 국민투표를 시행했고 여기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혁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현 상황을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프랑스 학생운동은 성공했죠. 이렇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68운동은 이후 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여성운동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커진 게 68운동의 영향을 받아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권은 상승했습니다. 대학, 고등교육이 가능해졌고 취업 기회가 많아졌으며 참정권을 획득했죠.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차별 폐지와 권리 확보를 위해서 여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에 주요한 인물로서는 베티 프리던, 시몬드 보부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 4월 낙태 고백 사건도 일어납니다. 여성 343명이 낙태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주장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점점 인간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국적과 상관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빠이빠이.